네, 안녕하세요. 국어과 2학년 문학 담당하고 있는 조욱현입니다. 강승경 선생님하고 수업을 또 하다가 그 다음 또 선생님 차례가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울 작품은 교과서 288페이지 교과서 288페이지의 제목이 작품 제목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은희경 소설가의 작품을 함께 배울 겁니다. 장르는 이제 소설인데 이 문학과 매체 시간에 왜 이 작품을 선정했을까 하니 이 작품이 전달되는 매체가 좀 특이합니다. 소설은 소설인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 소설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인터넷에서 이제 연재를 하고 한꺼번에 이제 그 책을 발간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을 매주 또는 매달 이제 올려서 연재를 해가지고 한 편의 소설을 완성시키는 걸 우리가 인터넷 소설이라 그러죠. 그 인터넷 소설은 다른 소설과 전달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지 않고 뭐 기간별로 이렇게 끊어서 내용을 올리게 되죠. 또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어떤 부분의 작품을 그 창작을 해서 올리면 그 내용을 읽고 독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그 독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데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작가의 신념도 있겠지만 독자와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조금씩 수정하면서 작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더 나아가서는 공동 창작의 길을 또 열어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소년을 위로해줘 이 작품은 인터넷 소설이다. 그 점에서 특이하다. 그래서 인터넷 소설만이 가지는 어떤 그 매체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정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청소년 성장 소설이거든요. 이 작품이 2010년에 발표된 청소년 성장 소설이라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상열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작품은 한 출판사의 인터넷 카페에 연재된 인터넷 소설이다. 금방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디지털화된 새로운 문학의 특징과 전통적인 문학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자. 디지털화된 새로운 문학, 우리 인터넷 소설, 기존의 전통적 문학, 책으로 발간되는 그러한 문학 간의 관계, 매체의 어떤 그 차이를 한번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소년을 위로해줘. 지금부터 책을 읽을 시간을 선생님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다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책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그 다음에 다 읽으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있습니다. 네.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왔나요? 네.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학습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소년을 위로해줘.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통해서 이 작품을 조금 예상해 본다면 소년이 등장하겠구나. 소년이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소년에 대한 위로, 어떤 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소년의 아픔과 관련된 그러한 작품인 것 같다. 그렇게 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보기 전에
줄거리가 있거든요. 이 작품 영상 줄거리가 애니메이션 줄거리가 있어서 그거 전체 줄거리 같이 한번 보고 계속 그 작품 본문 학습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연우는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온다. 방을 둘러보던 연우는 창문 아래에서 자신의 방을 올려다보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숨긴다. 연우는 여학생이 사라진 뒤에도 묘한 기운을 지울 수 없다. 방을 둘러보던 중 연우는 방 한켠의 벽에 못다 그려진 날개를 발견한다. 거울을 맞은편에 두고 그 앞에 선 연우는 자신의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그 후 조금씩 날개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한다. 연우는 이사 온 동네에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전학추첨관리교에 가게 된다. 연우가 원서를 쓸 때 앞에 서 있던 독보태수라는 아이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연우에게 친밀하게 말을 건다. 미스터 심드렁, 너 8번이지? 연우는 처음 보는 사람을 다짜고짜 이상한 호칭으로 부르며 말을 붙이는 덩치 큰 남학생의 첫인상이 영 마땅치 않다. 하지만 입술 위에 작은 흉터를 보고는 순진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연우는 태수를 또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탄다. 아까 미스터 심드렁이라니 내가 시큰둥해 보인다는 뜻이야? 노래 제목이야. 들어볼래? 태수는 연우에게 자신이 쓰고 있던 헤드폰을 건네며 듣고 있던 노래를 들어보라고 한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연우를 전율시킨다. 누군가 잡아 끄는 손에 연우는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듯한 그대로 표현한 듯하다. 그날부터 연우는 래퍼 지 그리핀의 팬이 된다. 어느 날 연우의 집 우편함에 카프카의 사진이 실린 엽서가 도착한다. 보낸 사람은 채영이다. 연우는 몇 번인가 자신의 방 창문 아래 서 있던 여학생이 학교 선배인 민기훈에게 보낸 엽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채영은 그 사람이 이사 간 줄 모르고 연우의 집으로 엽서를 보낸 것이다. 연우는 그 엽서를 돌려주기 위해 채영과 만난다. 내 엽서 읽었지? 내가 뭐라고 썼어? 엽서에 뭘 썼는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백조가 꽤나 시끄럽고 더럽다고. 맞아, 그랬었어. 발이 어찌나 더럽던지 장화라도 신은 것 같았다니까. 연우는 깜짝 놀란다. 채영이 깔깔 웃어서가 아니라 순간 실내가 환해지면서 가슴 한가운데서도 연달아 전구가 켜지듯 웃음이 피어나 퍼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난 연우와 채영은 길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된다. 가을이 끝날 무렵 우연한 계기로 연우는 지 그리핀이 민기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민기훈과 채영이 어쩌면 친한 선후배 이상의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듣게 된다. 상심한 연우는 그 뒤로 점차 채영과 멀어지게 된다. 어느 날 연우는 가족과 여행을 간다. 여행 중에 채영이 읽으라고 준 소설을 읽으며 다시 한번 채영에게 다가가기로 한다.
태수는 채영을 태우고 연우에게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다. 그로 인해 태수는 죽고 채영은 입원을 하게 된다. 연우는 빗발치는 눈을 뚫고 채영이 입원한 병원으로 뛰어가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채영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는다. 그 후로 연우와 채영은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지 그리핀의 공연이 끝난 공연장 앞에서 둘은 다시 만난다. 안녕. 안녕. 네, 그 영상 함께 봤는데 매우 잘 찍었죠. 애니메이션을 아주 잘 그렸네요.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 보듯이 쭉 한 편의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뭐 내용은 단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인공 연우가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에서 전학 추첨하는 곳에 독고태수라는 학생을 만나게 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독고태수와 친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친해진 계기는 독고태수가 들려준 지 그리핀의 노래였습니다. 힙합. 그 노래 가사가 자신의 처지를 잘 담아낸다라고 생각해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고 지 그리핀의 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온 자기 집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는 한 여학생을 보게 되고 나중에 그 여학생과 차를 마시게 되면서 그 여학생하고 친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해 가는데 근데 연우가 이제 사실을 알게 되죠. 예전 자기 집에 살았던 민기훈이라는 학생, 그 학생이 사실 지 그리핀이고 이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 민기훈을 이제 좋아한 것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다가 이현우가 생각을 다시 고쳐서 그 여자애와 채영이죠. 채영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이 둘을 이어주려고 했던 독고태수가 이 채영을 데리고 차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독고태수는 죽고 이 채영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 이 연우가 채영이 있는 병실로 달려갔지만 막상 채영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지 그리핀의 콘서트에서 이 두 사람이 해우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결말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친구와의 어떤 우정, 그 다음에 소년 시절 첫사랑이겠죠. 이 여자친구와의 어떤 요즘 말로 썸이라 그럽니까? 썸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또 어떤 만남과 이별, 그 만남과 이별을 바탕으로 성숙해가는 한 소년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 소년을 위로해줘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선생님 봤던 영화하고 조금 완전 같진 않지만 유사한 면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봤어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옥당으로 따라와 있죠. 건상우가 친구와 우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자충우동하면서 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여자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와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되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커나가는 한 소년의 방황과 성장을 다룬 작품이 바로 말죽거리 잔혹사였는데, 친구가 등장하고 또 한 여자애가 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면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회복하면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영화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년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성에 눈 뜨는 시기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담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본문학습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연우는 이사를 한 뒤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전학을 추첨하는 곳에 가게 된다.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단둘이 삽니다. 엄마가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연우하고 이렇게 아주 살갑게 친하게 이제 지내는 모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연우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잘 하지 않고 연우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혼해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엄마도 힘들겠죠. 그래서 연우는 또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친구 같은, 어떨 때는 친구 같은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전통적인 어떤 모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현대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서로 친구같이 살아가는 모자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연우는 이사를 한 뒤 배정받기 위한 전학을 추첨하는 곳에 가게 된다. 연우가 원서를 쓸 때 앞에 서 있던 도코테수라는 아이를 처음 본 사이인데도 연우에게 친밀하게 말을 건다. 이 도코테수 성격이 나오죠. 아주 친화력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우는 도코테수의 첫인상이 영 마땅치 않았지만 미스터 심드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미스터 심드렁이라고 좀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도코테수가 헤이 미스터 심드렁 뭐 이래 하면서 이제 말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쟤가 나를 뭘 안다고 심드렁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연우는 또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죠. 그래서 남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심드렁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 뭐 청소년들 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도코테수의 첫인상이 영 마땅치 않았지만 입술 위에 작은 흉터를 보고 도코테수가 순진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뭐 작은 흉터 이런 거 뭐 어린 시절에 뭐 놀다가 다쳤거나 동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순진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연우는 도코테수를 또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탄다. 자, 이게 처음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마치 이제 블로그처럼 그 인터넷 어떤 홈페이지의 어떤 포맷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여기 이제 인터넷 소설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 글, 다음 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화, 다음화 뭐 이렇게 해서 연재가 되는 인터넷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1일 연재 소녀를 위로해줘 뭐뭐회가 있습니다. 2010년 몇 월 며칠 여기 이제 마치 이제 일기처럼 그 소설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소설의 하나의 포맷입니다. 은희경하고 이제 1대1 해가지고 요즘에 뭐 카톡 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대화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걸 수가 있겠죠. 쪽지를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이제 소통하는 이것도 인터넷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나 도코테수야. 내가 강현우라고 이름을 말하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먼저 이제 도코테수가 친근하게 난 도코테수야 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강현우라고 이름을 말하자. 이제 강현우가 1인칭 주인공이죠.
이 작품은 지금 내가, 나는 뭐뭐 했다. 1인칭이 주인공이고 또 1인칭 주인공이 서술을 하니까 이걸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제 우리 소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현우라고 이름을 말하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아까 접수 때 서류에서 이름 봤어. 하긴 앞뒤로 서 있었으니 나만 독고태수 이름을 봤으란 법은 없지. 신경이 쓰였던 관심이 갔던 그건 비슷한 말인가? 자, 이 일종의 자신의 어떤 내면의 생각을 독백하듯이 일종의 나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이제 내면의 생각을 독백, 나레이션 하듯이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런 어떤 서술 방식의 특징이 있겠죠. 서술 방식의 특징이 내면의 생각을 독백을 하듯이 나레이션 하듯이 이제 풀어낸다. 자, 이러한 서술 방식의 특징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자라나는 어떤 그 청소년의 심리를 아주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선생님 필기 좀 흘려도 여러분들은 좀 또박또박 하세요. 자, 서술 방식의 특징이 효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리를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여기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어떤 효과가 되겠죠. 서술 방식의 특징. 1인칭 주인공 내면 세계를 자기가 표현을 하니까 그 심리를 솔직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자세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몇 정류장 지나자 맨 뒷자리가 빈다. 독고태수와 나는 거기 나란히 앉는다. 안쪽에 서 있던 내가 창가 자리이다. 별로 할 말은 없고 청소년들 별로 이렇게 좀 말이 별로 없는 상황 많죠. 그러니까 또 연우의 성격이 또 어떻습니까? 연우가 조금 연우는 내성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독고태수는 좀 외향적이다. 성격이 부침성이 좋고 연우는 좀 내성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미스터 심드렁이라니 좀 시큰둥해 보인다는 뜻인가? 이게 이제 연우의 속 생각이죠. 독고태수가 자신을 미스터 심드렁이라고 불렀거든요. 시큰둥해 보인다. 여기 이제 남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청소년의 특징이다. 청소년의 특징. 남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묻자마자 독고태수가 주머니에서 mp3를 꺼낸다. 노래 제목이야. 들어볼래? 아, 미스터 심드렁이 노래 제목이었다. 내가 들어볼래? 그 미스터 심드렁이 노래 제목이었다는 거죠. 미스터 심드렁의 노래가 있을까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노래 가사의 제목은 아니에요. 그건 좀 더 차차 설명하겠는데 미스터 심드렁이는 힙합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 가사 보니까 뭐 자라나는 청소년의 어떤 그 방황하는 마음을 잘 드러낸 어떤 그런 힙합 노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가사는 그 노래는 아니다. 일단 뭐 힙합에 관심 많다. 독고태수가. 자, 넘어가서 그거였군. 나는 터치패드를 밀며 mp3에 저장된 곡을 찾기 시작하자. 독고태수의 기다란 손가락을 본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 저혈압인 엄마는 귀 속에 무슨 간이, 이게 달팽이 간이겠죠? 달팽이 간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차 안에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핑계를 대곤 하는데 나도 엄마를 닮아 그럴 것이라나. 하지만 나는 단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치를 보는 게 더 좋을 뿐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노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면 세계를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자세하게. 여튼 나는 책 읽는 거 안 좋아한다. 또 뭐 음악 듣는 거 안 좋아한다. 버스 타고 가면서 경치 보는 게 더 좋다. 뭐 그런 말이에요. 넘어가서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핸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나는 버스 안을 흘끔 살펴본다. 무슨 DJ도 아니고 차 안에서 이런 걸 쓰자니 어색하기만 한데 이 커다란 헤드폰 요거 이제 힙합하는 애들 많이 이제 이렇게 듣죠.
뭐 귀에 꼽는 헤드폰이 아니라 귀를 다 감싸는 그러한 헤드폰이겠죠. 나는 어색하다. 하지만 독고태수는 어색하지 않겠죠. 독고태수 힙합을 좋아하는가 봐요. 독고태수는 곡을 못 찾는 모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 그때다.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방울들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가득 찬 목소리. 자, 이게 이제 그 노래에 대한 묘사예요. 인상. 연우가 그 노래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수대에 떨어지는 시원한 물방울. 똑똑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죠. 그 힙합의 노래 가사가 내 귀에 소위 박힌단 말이죠. 딱딱딱딱딱 이렇게 귀 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그 힙합 노래 가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잠깐만, 나는 태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mp3를 집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사가 이제 들리는 거겠죠. 그런 가사가. 가사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울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자, 뭐 나오는데 이 노래가 왜 나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자, 우리 청소년 시기, 선생님의 생각입니다만 한번 보면 청소년 시기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나는 누군가를 자아를 찾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이제 거울을 쳐다본다라는 거. 나는 누구? 내가 누구지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모습이다.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시절 보면은 거울 보면서 멋있는 표정도 짓고 그렇잖아요. 혼자 연습도 하고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울 수 있어. 청소년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남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여러 이 신경을 쓰는 것도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죠. 나는 누구? 남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이런 어떤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남자스러움. 우리 보면 남중 남고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왠지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다른 애들이 나를 깔보지 않는다. 여자처럼 소위 여자처럼 행동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왕따를 당한다.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뜨개질을 좋아하는데 뜨개질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에이 남자가 무슨 그걸 좋아해 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놀리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다움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괜히 욕을 한다든지 괜히 터프하게 행동한다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근데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연우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고민을 담은 연우의 고민을 담은 노래 가사로 들렸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목소리는 천물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시게 한다. 이건 내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잖아. 청소년기 방황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는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뻣뻣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 끌기라도 하던 듯이 그대로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놀라. 또 놀라. 무엇다워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학생다워야 한다. 여러 가지 있죠. 무엇다워야 한다. 그게 이제 나를 이제 규정하는 게 아닌데 나는 내 자신을 규정하는 건 난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한다는 거죠. 나는 싫다라는 거. 저항의식.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골문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골마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강한 척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의 어떤 아픔이 되겠죠. 자, 이 노래 가사 정리하면 청소년의 고민과
방황을 담은 일종의 조금은 저항적인 그러한 노래 가사란 말이죠. 청소년기의 고민과 방황을 담은 저항적인 노래 가사. 나와 세계가 있으면 이제 싸우는 거죠. 나와 세계가. 나는 이런데 세계는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 이렇게 이제 서로 나와 세계가 싸워가면서 뭐한다? 성장해 간다. 이게 이제 우리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 되겠죠. 요 가운데 이제 결정이 됩니다. 세계의 스트레스를 나도 받고 또 나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정립해 가면서 세계의 영향을 받고 또 나도 내 스스로 정립해 가면서 성장해 간다.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이제 성장이라고 할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노래 실제 있는 노래일까? 네, 실제 있는 노래입니다. 이거 저작권 때문에 혹시 뭐 다 들려줄 순 없고 교육용으로 뭐 조금 사용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좀 재생을 한번 시켜줄게요. 이게 여러분 킵이라는 가수 압니까? 킵이의 노래라고 하던데. 자, 여기 이제 킵이의 소년을 위로해줘. 솔로 버전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킵이의 소년을 위로해줘. 이 그 노래가 먼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은희경 작가가 이 킵이의 이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소설을 쓴 것 같아요. 버벌진트 피처링 버전도 있던데 그 가사는 요 가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로 버전이 가사가 같던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이젠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지.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울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변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난 자꾸 그럴수록 말이야. 유쾌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문 여기저기 검은 실이 올라오면서 내 가치에 대한 저울질이 시작되었어. 난 남자래. 이로써 난 남관의 것을 가르고 만만해 보이는 녀석으로 올라가 밟아야만 해. 그래야 내 안의 것을 찾았을 때 방금 힘들게 20고개를 넘어오니 때난 아저씨를 강요당하고 있어. 대체 나를 왜 난 그냥 소년으로 남을래.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방역을 요구하고 친밀감을 표시하며 이상을 요구하고 그 모습을 모르라고 어느새 머릿속에 머쓱해진 느낌만이 머물더라도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방역을 요구하고 친밀감을 표시하며. 자, 이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도 잡혀가기 싫어요. 저작권 때문에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도 1분 미리 듣기는 있으니까 1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자, 키비의 노래 가사인데 가사가 똑같죠? 이게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이제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 꽤 멋진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울 수 있어. 우리 책의 내용하고 똑같죠.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하지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르지 않아. 남자스러운 말이야. 남자스러운. 아까 얘기했죠. 난 자꾸 그럴수록 마냥 화가 난 듯 찡그리다가 나중엔 그냥 웃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은 나에게 남자스러움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나는 그게 싫다. 자, 몸 여기저기에 검은 실이 올라오면서 내 가치에 대한 저울질이 시작되었어. 난 남자래. 그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로써 난 남과 내 것을 가르고 만만해 보이는 녀석 위로 올라가 밟아야만 해. 그래야 내 안의 것을 찾을 수 있대. 경쟁의식을 심어. 세상이 나에게 경쟁하라고 얘기한다. 방금 힘들게 20고개를 넘어온 이때 난 아저씨를 강요당하고 있어. 대체 나를 왜 난 소년으로 남을래? 세상은 날 아저씨를 요구하고 있는데 난 소년으로 남고 싶다. 난 나다. 나는 내가 규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훅 보면 내 친구들은 나에게 박력을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애들이죠. 나에게 박력을 요구한다. 친밀감의 표시라면 인사로 욕을 하고
이 남자들 애들 좀 세게 보이려고 서로 욕한다 말이죠. 웃으면서도 욕하고 말이요.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어느새 머릿속에 머쓱해지는 느낌만이 머물더라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사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나는 난데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까 우리 그 교과서 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뒤에 요 가사도 뒷부분 이제 음악 나옵니다. 키비 씨가 랩을 잘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랩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청소년기 나에게 좀 공감이 옵니다. 자, 그럼 중간 부분의 줄거리 한번 가봅시다. 연우가 이사하던 날 자신의 방을 유심히 쳐다보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같은 학교 동급생 채영이다. 채영이 등장이다. 이제 뭐 도코테스와의 이야기는 끝났고 여학생 채영이 자기 방을 유심히 쳐다봤다. 뭐 아까 뒤에 나오죠. 그 왜 쳐다봤냐면 여기에 살던 전 주인이 주인집 뭐 학생이 민기훈이다는 아이다. 채영은 연우가 이사한 집에 살던 민기훈과 좋아하던 사이였다. 이제 민균이 나중에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던 누구였다? 미스터 심드렁, 뭐 지그리핀이었다라는 게 밝혀지죠. 그런데 채영은 그 사람이 이사 간 줄 모르고 연우의 집으로 엽서를 보냈고 이게 뭐 일종의 엽서, 뭐 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어떤 연서이겠죠. 연애 편지 이런 거 됩니다. 연우는 그 엽서를 돌려주기 위해 채영과 만나기로 한다. 자기 거 아니니까. 잘못 왔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엽서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만났어요. 37분인데 지금 영상 시작하고 책 읽는 시간 합치면 뭐 한 50분 될 것 같아요. 책 읽는데 한 10분 걸렸다 치면 요거 선생님 끊어서 2차시로 가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학습활동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시 학습활동 뭐 본문 남은 거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